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지금도 불황인데 내년은 더 암울해 보입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 걱정해야 할 미래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경기 불황인 거 많이 체감하죠. 뭐 경기 불황이 뭐냐? 일단 뭐 먹고 살기 힘든 거. 원래 서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예전보다 훨씬 더 먹고 살기 힘들었죠. 일단 서민들은 많이 벌지 못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민들은 돈이 많이 없고 소득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물가는 많이 올라가고 이제 많이 벌지 못하는데 그 직장에서도 버티기 힘든 거예요. 그게 경기 불황이죠.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물가 비싸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음식값 비싸다. 뭐 세금 너무 많이 나간다. 어떤 그런 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이제 하소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요즘 회사 분위기 안 좋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 근데 올해는 약합니다. 올해는. 사실 이거 가지고 힘들어 하시면 안 돼. 제가 간 말씀드리면. 나 이게 문제예요. 벌써부터 힘들어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진짜 시작은 언제인지 아세요? 올해 겨울입니다. 연말. 돈 없고 그 빈곤한 사람이 가장 힘든 계절이 겨울이야, 겨울. 그나마 지금은 날이 좀 그래도 노곤하니까 버티는 거지. 여기서 온도 떨어지고 이제 날 추워지고 패딩 입고 하면 더 시간 날걸요 아마. 일단 이제 한 달 반만 지나면 겨울이에요. 한 달 반. 그럼 12월이죠, 여러분. 왜 겨울이 진짜 빡세지냐면 일단 겨울은 일자리가 없어요. 뭐 지금도 일자리가 없죠. 겨울은 더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겨울은 이제 연말하고 이제 내년 초까지죠. 보통 그때까지는 기업에서 채용구가 안 듭니다. 대기업은 싹 다 없다 보시면 돼요. 일반 중소기업도 사람 안 뽑아요. 왜냐? 일감이 없어요. 비수기면 비수기. 제조 비수기가 겨울입니다. 겨울. 겨울에는 생산 물량을 낮춥니다. 낮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럼 지금 일을 못 구하면 여기서 이제 한 달 좀 지나면 겨울이죠. 막 겨울에도 내가 일을 못 하고 있다. 그럼 쭉 일을 못 하는 거야 이게. 겨울 되면 또 문제가 아르바이트도 많이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그나마 지금 날이 좀 풀리고 하다 보니까 시원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쇼핑도 하고 밥도 사 먹고 하는 거지. 겨울 되면 여러분 집 밖으로 안 나옵니다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두 달만 지나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이제 크리스마스 특별한 거 없잖아. 크리스마스에 이제 뭐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이제 뭐 커플 이벤트라든지 특수 같은 거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뭐자 3주만 지나면 빼빼로데이네. 뭐 빼빼로데이가 뭐 별거 없잖아 이게. 빼빼로 하나도 안 팔립니다 이게. 커플도 별로 없는데 이제 커플데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이벤트 뭐 장사 안 됩니다 이제. 겨울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겨울이 아직 겨울이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벌써부터 사람들이 힘들합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얘기했어요. 경기가 지금보다 좋았을 때 그나마 좀 먹고 살만 했을 때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그런 말 사람들이 안 들었어요. 제가 그런 말 했었거든요. 오래 전부터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면 좀 미리 좀 준비하고 좀 벌이 같은 것 좀 그 신경 쓰고 아마 지금 놀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도 놀 것이다. 그리고 지금 버는 돈 관리 못하면 나이 먹고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말을 분명히 했었거든. 근데 그렇게 되고 있잖아 이게. 경기가 안 좋으면 누가 힘들어? 일단 없는 사람들이 힘들어. 없는 사람들. 가진 거 없는 사람들. 근데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서민들이에요. 부자들은 딱히 안 힘들어. 부자들은. 그분들은 가진 게 많잖아.
근데 서민들은 애초에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냥 그 월급 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버텨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대비가 안 돼 있어요. 돈을 모으지 않았다는 거는 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급할 때 쓸 돈이 없는 거죠. 이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뭐 큰 돈 나간다거나 갑자기 직장 그만두게 되면 바로 위기가 발생합니다. 내가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안일하게 살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있잖아요. 근시안적으로 살았어. 당장 입고 싶은 거, 당장 먹고 싶은 거, 당장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런 것만 이제 집착을 했지. 내가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보고 살았던 분들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허술해. 돈을 벌긴 벌었는데 막상 돈을 쥐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배고프고 어려움에 봉착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대비하라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돈을 모아야 된다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근데 정작 뚜껑 열어보니까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돈을 안 모아고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대충 살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당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 이런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매울 거예요. 이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로봇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발전이 빨라 다시 경기 호황이 시대가 올지 암울하네요. 며칠 전 계단도 없는 벽을 타고 올라가서 용접하는 로봇을 봤는데 소름이 약간 돋더군요. 용접하는 로봇은 카이스트에서 산업계 요청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앞으로 산업계에서 그 로봇을 쓰겠다는 얘기겠죠. 코딩도 AI하고 로봇이 학습을 해서 물센터에서 바코드를 스캔하고 각종 도면을 AI가 그리고 지금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8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각자도 생길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뭐 AI가 침투하게 하지만 막 이렇게 막 한 번에 막 여러 개가 들어오고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AI도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점도 있습니다. 로봇이 무조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약점도 있어. 예. 모든 산업에 로봇이 들어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관가하는 게 있는 게 뭐냐, 로봇이 비쌉니다.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예.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자기들이 돈 주고 사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로봇으로 다 바꾸면 되지 않나. 막 로봇 하나가 막 10억 넘게 든다고 하면 사겠어요, 여러분? 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개발비 시행착오가 많이 들어가고 로봇도 있잖아요. 이게 상용화 되려면 아직 좀 더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 같은 데는 교체를 하긴 하겠지. 근데 뭐 중소나 규모가 작은 곳은 이게 들어오기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 예. 물론 로봇으로 바뀌는 것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뭐 바뀌는 것도 바뀌되 뭐 빠르게 바뀌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일단 기획값이 완전 비쌉니다. 말도 안 비싸요. 여러분, 그 고깃집에 있는 서빙 로봇도 그 기계 한 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 원 넘습니다, 여러분. 그 서빙 마이저 로봇이. 비싼 거 1억이 넘어요. 모르죠, 여러분. 내가 안 써봤으니까. 서빙도 다 바꾸면 되지 않냐? 말은 쉽죠. 근데 고깃집에 세 대만 놔둬도 그 기계 한 대가 5천만 원이면 1억 5천만 원이야. 그래서 기계를 못 사기 때문에 다 임대로 해가 렌탈로 해가지고 달에 100만 원 주고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고깃집 아니면 사실 그런 서빙은 못 씁니다, 이게. 쪼맨한데 못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론 산업 같은 건 많이 바뀔 거야. 산업 같은 건 많이 바뀌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쉽고 단순한 일은 많이 없어집니다. 쉽고 단순한 일. 그전부터 얘기했지만 앞으로 뭐 편한 일 없어지는 거, 편한 일. 지금 편한 일은 많이 없어졌거든요.
보통 편한 일이 어디 많이 있냐면 서비스 업종이 많이 있어. 단순하고 편한 일. 뭐 계산, 뭐 서빙, 뭐 손님 응대, 상담. 뭐 이것도 나는 고치겠지만 이런 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 요즘에 가게 가면 키오스크 있잖아. 맞죠? 그리고 김밥집 가도 김밥에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김밥 많은 기계 따로 있고 김밥 써는 기계 따로 있습니다. 야채 볶는 기계도 있어. 이런 건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돈만 주면 살 수 있거든요. 요즘에 보면 고기 굽는 기계도 있고 찌개 끓이는 기계도 있습니다. 당근 넣으면 당근 써는 기계 있고 감자 넣으면 감자 써는 기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단순하고 쉬운 일은 점점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단순하고 쉬운 일에 나가는 비용을 줄이고 있어요. 이것도 인건비 장난 아니니까. 시급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 예전처럼 있잖아요. 돈을 크게 많이 벌지 못해, 이게. 네. 옛날처럼 마진을 크게 남기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는 돈 줄여야겠죠. 근데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게 뭐냐? 바로 인건비예요, 인건비. 다른 경비는 줄이는데 효과가 미미하지만 인건비 줄이는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만약에 3명 덜 쓰면 사람 한 명당 250만 원 받는다 치면 750만 원 줄이는 거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뭐냐 하면 뭐 정말 대박으로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닌 이상은 사람을 적게 쓰는 게 고용주 입장에서 낫다는 거죠, 이게. 예. 그만큼 고용주 입장에서 사람만 들어가는 그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커진 거예요. 특히 편한 일에 대한 어떤 인건비가 고용주 입장에서는 좀 아깝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편하고 쉬운 일은 충분히 로봇이나 뭔가 프로그램 같은 걸 대체할 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순하고 쉽고 편하고 그런 일은 정말 보기 힘들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쉽고 편한 일은 좀 여자분들 일자리에 많이 몰빵이 돼 있어. 서비스 업종에. 남자들도 이제 그런 일 하지만 보통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편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이쪽으로 점점 이제 로봇이나 AI가 들어오다 보니까 파이가 작아지는 거죠. 지금 서비스 파이 엄청 작아졌거든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편한 일만 찾아가지고는 못 먹고 산다. 예. 그래서 뭐 좀 고생하더라도 좀 로봇이 들어올 수 없는 나이 먹고도 대체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